안녕하세요. 텍스세미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우성 PD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재와 장비 기업들도 동반 성장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포함한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주식회사 이한의 조규민 상무와 2차전지 산업의 동향 관련 토크를 나누면서 향후 2차전지 산업 생태계에 어떤 분야들에서 새로운 성장과 기회가 생길지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2차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를 포함해서 2차전지를 소비하는 전방 산업의 성장률을 항시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전기차의 시장을 또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재작년에 472만 대가 판매가 되면서 2022년도 초반에 애널리스트들이 2배 이상을 작년에 할 것이다. 2022년도 할 것이다 예상을 했고 역시나 올해가 되면서 작년에 평가를 해보니 2배 이상의 판매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배터리가 지금까지 배터리의 어떤 기술 그 발전 사항이 뭐 반도체 무역업체처럼 익스포넨셜로 계속 좋아지고 있나요? 계속 좋아져 왔는데 익스포넨셜하게 발전된 건 사실인데 네.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의 2, 3년을 내다봤을 때 여전히 익스포넨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단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전기차 얘기를 지금까지는 많이 하고 있어요. 2차 전지의 핵심적인 시장 자체가 전기차, 이 전방 산업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가장 크기 때문인데 보통 전기차, 모바일 기계, 스마트폰 같은 거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보통은 지금은 가정용 ESS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태양열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는 다 ESS를 사용하니까요. 이게 3대 가장 큰 유세이지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계속 확산돼서 드론 아니면 전기 추진 선박과 같은 그린쉽 아니면 UAM과 같은 새로운 도시망공 교통. UAM이란 게 뭔가요? 네. 이제 Urban Air Mobility의 줄임말인데 이제 도심 항공 교통이라고 해서 사람이 타고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큰 비행체 드론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지? 택시인데 날아다니는 택시단지 이런 거 말하는. 네, 예전에 에어 택시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실증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2025년도에 실증 사업을 한다고 하고 또 마침 저희가 이 구해줘 시리즈의 3회차 때 저 부분을 좀 다루기로 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영역이 확산되면서 2차 전지의 시장성 또 기술의 중요성들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는 장비 소재 기업들 중에 인류들만 살아남았듯이 기술 및 제조 혁신 관점에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차 전지는 정의를 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저렇게 충전과 방전이 가능하면서 전기가 공급이 되기 위해서 2차 전지는 어떠한 배터리 구조로 이루어졌는가라고 봤을 때 기타 소재는 어떤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4대 핵심 소재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알려져서 알겠지만 양극재, 음극재와 같은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전해질과 분리막이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서 전기를 구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양극재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배터리가 얼마만큼 쓸 수 있겠느냐와 얼마만큼의 전기 용량과 평균 전압을 유지하느냐를 결정해 주는 게 양극재 역할이고요. 음극재는 이제 전류를 공급시켜주는 트리거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충전 방전의 키가 음극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최대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갈 거냐 배터리 수명 이런 것들이고요. 이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해질. 이게 바로 배터리의 구동 매개체 역할이고 전해질 사이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의 양극, 음극이 부딪히지 않도록 막을 형성하는 게 분리막 해서 안전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물론 이제 엔솔 같은 이제 실제 제조사도 인기가 있지만 요새 보면 양극재 이런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도 또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네, 유명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요즘 에코프로비엠부터 포스코 그룹사까지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제조사보다도 더 양극재 기업들이나 음극재 기업들이 훨씬 더 주식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 양극재 음극재 저것 만드는 것도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생산 능력이 소재에도 있고 제조에도 있고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란 이 단어 그리고 이쪽 관련된 주식, 산업 시장이 굉장히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2차 전지의 대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직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더 좋은 대체제다라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림에 딱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전해질이 한다고 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일반적인 2차 배터리들은 액체 형태의 전해질입니다. 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 자체가 고체로 되어 있어서 액체 전해질에는 분리막이 있었는데 고체 전해질에는 분리막도 없고요. 또 단단한 고체 안에 있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이 충돌하거나 이런 좀 위험성을 더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고체니까 전해질이 분리막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미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눈에 띄는 장점들이 있긴 한데 저 고체 전해질은 또 눈에 띄는 단점은 충방전이 계속 사용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고체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요격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이제 조금 배터리의 수명이나 사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재도 굉장한 가파른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재 성장률이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성장률이.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이게 CAGR로 표현된 것 같은데 막 500% 이런 건 사실 비상식적인 숫자가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그만큼 폭발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핫 이슈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생산 공정마다 다수의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고 관련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성장하고 상장된 것을 보면 2차 전지의 제조 공정 구간별로 어떤 장비들과 솔루션들이 사용되고 있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제조 공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 또 실제 핵심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 좋게 잘 그려진 유명한 회사 LG 에너지솔루션이 오픈해 놓은 내용인데 제가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었지만 또 워낙 잘 만들어 주셔서 또 한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공정처럼 이 배터리 제조 공정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전극 공정,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립 공정, 세 번째가 활성화 공정, 네 번째가 이제 패킹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 공정별로 지금 보시는 그림만 봐도 공정별로 이 왼쪽 전극 공정 부분은 약간 화학 공장 같기도 하고 아비언, 프레스하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점점점 오른쪽 후반 단계로 가면서 뭔가 하이테크 특유의 첨단 산업과 같은 느낌이 오는 것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공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극 공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전극 공정 안에서도 믹싱 공정, 코팅 공정, 롤 프레싱, 슬리팅, 노칭 공정을 토대로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전극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믹싱해서 화학 처리 공정이 들어가고요. 코팅과 롤 프레싱과 같이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코팅과 롤 프레싱이 되게 많이 중요한 그 공정에 해당하는데 그런 것처럼 얇게 만들어내고 평평하게 펴주면서 또 일정하게 만들어내고 또 최소한의 작업을 하는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슬리팅과 노칭 공정을 토대로 이제 가로 세로 절단을 하고 전극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공정 안에서는 첨단 공정과 달리 굉장히 기계적 공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 공정 안에서 필요한 첨단 기술들을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는가,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사별 기준들을 잘 판단해서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극과 음극을 만들어낸 이후의 공정은 이제 배터리의 형태, 배터리의 아까 말씀드린 셀 기본 원형을 만들어내는 조립 공정이 들어가죠. 이 조립 공정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셀의 형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원통형과 각형은 와인딩 방식으로 이 공정이 이루어지고요. 이 파우치형 배터리는 스태킹 형식이라고 해서 눈에 보시는 것처럼 두루마리 휴지처럼 돌돌 마는 방식이 와인딩 방식, 그리고 스태킹은 스택으로 점점 쌓아가는 방식. 필름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통형은 돌돌 말 수 있는 와인딩 기술이 중요한 것이고 와인딩이 끝나면 전극 사이에 전해질을 주입하는 것이고요. 파우치형은 7개 레이어의 이제 스택을 쌓아서 그 사이사이에 전극 포켓과 공기 포켓을 만들고 전해질을 주입하는 방식. 해서 모양도 다르고 공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또 디지털 트윈 및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까지 이제 셀의 형태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양극과 음극과 전해질과 분리막을 통해서 이 리튬 이온이 됐건 이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또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활성화 공정 혹은 화성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의 세 번째 공정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에이징과 충방전 그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가스를 없애는 디게싱 과정을 하고 맨 마지막에 품질 테스트를 하면서 마지막에 출하 직전에 방전시켜주는 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활성화 공정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대규모 자동화 공정 체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다면 자동화 포인트를 어떤 걸 잡아서 생산 라인의 효율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활성화돼서 셀이 완성이 됐다는 거고, 이제 그 셀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셀과 모듈과 팩이라는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셀을 모듈화하는 작업, 그리고 모듈이 끝나서 팩에 넣는 작업까지의 전체적인 패킹 공정을 이제 마지막 단계에 하게 돼 있고, 결국에는 이 배터리가 어디에 쓰일 거냐에 따라서 셀로 출하할지 모듈로 출하할지 다양한 형태의 팩으로 출하할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공정들이 들어갑니다. 이 공정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첨단 공정이 많이 개입이 되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미 검증된 디지털 트윈 기술 및 첨단 기술들이 공정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유익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ESG 경영이 화두가 되는 요즘 2차 전지를 효과적으로 리사이클링 해줄 수 있는 기술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조가 된 배터리가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순환되는 라이프 사이클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생태계랑 연결된 내용인데, 배터리를 제조하고 그러니까 소재를 제조하고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후방 산업 체계랑 배터리 제조사가 인게이지 된 거고요. 1차 사용이 되면서 전방 산업 다양한 산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ESS를 사용하는 영역이 들어가는 거고, 이걸 사용하다 보면 수명이 다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연구가 아니라 반연구니까 수명이 달하면 이거를 다시 또 리사이클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태계를 정말 잘 조성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의 어떤 소재에 대한 투자했다면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라는 곳이 리사이클링을 하게 돼 있고요. 또 포스코, 클리멘탈 이런 데들이 또 다른 소재에 또 투자하면서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기업 체계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리사이클을? 지금 여기 간단히 표현된 것처럼 광물을 추출해서 필요한 것들만 재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폐기할 것들을 분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2차전지 제조사들이 몇 년치 물량을 수주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해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 안에 조규민 상무는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2차전지 제조사들의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 장표도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꾸준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그래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은 저 녹색 선과 밑에 있는 빨간색 숫자들입니다. 마이너스 5%부터 쭉 마이너스 11%까지의 이 그래프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막대 그래프의 왼쪽 파란색이 수요, 오른쪽 오렌지가 공급이에요. 자, 공급이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요. 수요는 엄청 많아졌는데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수년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가 바로 그런 수요 공급 간의 균형이 안 맞고 있다. 여기서 수요라는 것은 아까 그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전기차 100만 대 주문을 받았어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100만 대 분량의 배터리 주문을 받았는데 그 100만 대에 대한 스케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제공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복한 비명이죠. 그래서 기사 많이 나잖아요. 수준은 엄청난데 지금 못 따라가는 것도 있어서 그 행복한 비명이 비명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이게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보고, 지금 배터리 제조사들은 혹은 소재사들은 전 세계에 곳곳에 전략적으로 새로운 공장들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뿐만 아니라 그런 양극재 공장도 마찬가지로 한국 회사여도 전 세계의 공장을 짓고 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배터리 수급 능력이라는 건 단순하게 이퀄 생산 능력 이퀄 생산 캐파가 아니라 제조 수율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제조 수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100만 개를 만들었는데 99%의 제조 수율이라 그러면 99만 개가 팔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제조 수율이 100%에 가깝게 높게 나와야지만이 생산 능력이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아무리 많이 짓고 생산량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 제조 수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배터리 수급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지점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다퉈서 그런 아까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검증됐던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 기술들을 계속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물결과 고민과 이슈들이 담겨져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산업도 유사할 수 있지만 특히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장비나 같은 설비와 같은 레시피가 들어가더라도 동일한 수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전 세계의 신공장 증설과 연결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 세계 다른 나라의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 노동자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보통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화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 공정에 개입돼요. 그 얘기 뭐냐면 사람에 달려있는 공정이 아직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와 설비와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인게이지 포인트가 많이 줄여내지 않으면 결국 사람에 달려있는데 대한민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들이 확보되어 있지만 타 국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잘 만들어 놔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글로벌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한 게 특히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소재, 제조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디지털 트윈이 왜 필요한지 궁금한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규민 상무의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